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589년 명만력 17년 생원 양천회의 상소에 역적 정여립과 친절한 조씨는 모모라고 하는데 이는 이발 이길 김우옹 백유양 정은신 최영경 등이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헌의 찬배는 실로 나의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죄줄 수 없으니 석방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3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려 일렀다. 경기 충청 전라 황해 등 적변의 일로 왕래했던 연로 군업의 공부를 삭감하여 줄 것을 회사에 말하고 삭감해 준 뒤에는 감사들에게 글을 내려 나의 뜻으로 백성들에게 나라에 있었던 역적의 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공무를 삭감해 주도록 한 것이니 다 고 유지하게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3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정언지가 역적 구촌 친척이어서 유소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채직을 청한다고 입게하니 답하기를 경이 어찌 거기에 가담하였겠는가. 그러나 남들의 지척을 받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동지사로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 정랑 백유함이 입경하에 숙배한 뒤에 소를 올려 김우옹 이발 이길 등이 역적과 친밀한 사실을 논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석강을 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우상 정은신과 이조 참판 정언지를 탄핵 파직시켰는데 이는 그들이 역적과의 사귐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철을 우상으로 성혼을 이조 참판으로 최황을 대사헌으로 백유함을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1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형조판서 윤탁연을 사은사로 차출하고 특별히 숭정 분계를 가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1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백유함이 양사를 탄핵하여 채직시켰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선정 전에 임하였는데 정은신, 정은지, 홍종록, 정창연, 이발 등이 정여립의 조카 정집의 초사에 관련되어 나온 일 때문이었다. 아울러 정은지, 홍종록, 이발에게는 원찬을, 정은신에게는 중도 부처를, 정창연에게는 방송을, 백유양 이길에게는 원찬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윤탁연은 성행이 탐호하니 숭정의 가자를 개정하서 싸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좌참찬 정탁을 사은사로 차출하여 승정 분계를 가하고 황윤길, 김성일을 일본 통신의 상사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차출하였다. 일본의 통신사관에.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성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질과 직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 상이 홍화문 밖에 나가 명존전에 임하여 할애를 받았다. 잡범과 사형수 이하를 사하고 윤근수에게 초자하고 전후
봉사한 사람 중에 공로가 있는 자를 마련 노군 할 것을 정교하였는데 황정욱, 유홍, 윤근수가 수공이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동지 정윤복은 역적 정여립과 서찰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부교리 송언씨는 여립과 절친하였으니 파직하소서. 이 진길의 사촌은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소각시키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대교 유대정이 당상에게만 고하였을 뿐 준허를 받지 않고 사살의 동료와 함께 마음대로 소각시켰으니 그 사이에 정상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정 및 행수 장무관을 아우러 나국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급제 정언씨는 역적 정여립의 동성 친족으로 서찰과 선물의 왕래가 매우 은근하였는데 소를 올려 스스로를 진술할 때 감히 서찰도 왕래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 정상을 따져보면 중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위 대신의 처지로서 평소 융성한 대우가 어떠하였기에 속이고 저버리는 행위가 이러하단 말인가. 어찌 문 외에 거처하게 하여 마치 약간의 편상만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중도 부처할 것으로 의금부에 이르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1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른바 후설의 신하는 왕명을 출납하는 데 의당 근음해야 하고 그 내용을 마음대로 증감하여 국가가 정죄한 법을 현란시켜서는 안 되는데 요긴한 말을 삭제하고 경종을 제멋대로 하여 몰래 전지 속에 기록하였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전 승지 홍여순을 속히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한증겸, 박승정, 정경세는 방송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역적의 문도 중에 적당의 진술에 관여되지 않은 자는 중한율로 다스리지 말라. 차라리 형벌이 적절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잠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경들은 나의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금부 당상이 전국으로 인해 좌기할 시간이 없어 본부에 많은 죄인이 적체되어 수감한 지가 오래되었어도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만 좌기하여도 추국할 수 있으니 나의 생각에는 두 사람은 전국에 참여하고 두 사람은 본부에 출사하면서 형추하고 문추하여 아뢰었으면 한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강읍, 현감, 정영달은 송사를 처리하는 사이에 사정을 두고 뇌물을 받고 도리어 져야 할 사람을 편들었으며 인명의 소중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본 적에 둘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행혹은 홍여수는 엄엄하고 교활한 데다가 거리낌 없이 방자하여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것이 그의 습성이며 가는 곳마다 형벌을 남용하여 인명을 해쳤으니 관직에 있으면서 타막하였던 정상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정언신을 부추하라는 전지를 지 마음대로 증감하여 그 정상이 불측하니 파직하여 소용치 마소서. 행혹은 정윤복과 전교리 송언씨는 역적과의 사귐이 두터웠고 전좌랑 김홍미 이지인기를 극력 추천하였고 전현감 한준경 전좌랑 박승종
전 저작 정경세는 이 징기를 사국에 추천하였는데 옥사가 끝나기도 전에 소용되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성명을 거두었사니 답하기를 홍 여수는 남을 해치려는 일이 별로 없었고 사람됨이 근간하여 이를 맡길만 하다. 승전을 받던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고 그가 죄를 범한 바도 풍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뚜렷하다. 어찌 홍 여순의 조사의 저항에 따라 그 사람이 죄가 증가되고 감소되었겠는가. 홍 여순이 비록 어리석었으나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다만 자세히 살피지 못한 데 불과하니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통신사 황윤길이 아뢰기를 신이 객사를 만나 묻기를 우리나라가 귀국에 통신사를 보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첫째는 파도의 험난함을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해적의 환을 염려해서인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 귀국 신왕의 신의를 증하게 여기고 객사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특별히 통신사를 보내 100년 동안 폐지되었던 의례를 다시 행하려 하시니 이는 성대한 성사이다. 우리가 귀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국왕이 접대하는 의례가 있을 것인데 그 절차를 우선 자세히 들을 수 있겠는가? 또한 팔방의 풍기가 한결같지 아니하며 각기 쉽게 발생하는 병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처음 귀지에 도착하여 수토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병을 얻을 것인데 귀지의 풍기에 의해 쉬이 얻어지는 병이 무엇인가? 미리 약품을 준비하여 일행의 위급을 구제하려 한다 하였더니 현소가 대답하기를 패방을 접대하는 의례를 지금 내가 정하기 어려우니 패방에 도착한 뒤에 고하겠으며 우리나라의 풍일은 사람을 별로 크게 상하는 바가 없고 병의 발생이 어찌 귀방과 다르겠습니까? 하였고 부관 종의지가 통역을 불러 신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국왕이 보내주신 물건이 비록 2가지이나 국왕이 말과 매를 좋아하니 이 물건을 얻어 국왕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조선 때 선조 때 일본의 복명한 사신이 의뢰 당시 문사에 능한 선비를 대동하여 어무적 조신 등이 왕래하였다 하므로 이번에 좌천로를 대동할까 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대는 국사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으므로 내가 진념하는 바이니 잘 다녀오도록 하라. 또한 지금 일행 중에 아랠 사람이 있으면 그리낌 없이 아뢰고 친계할 일이 있으면 면대를 청해도 좋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수원부사 홍가시는 역적 정렬입과 평소 우정이 깊어 이발 형제들과 상호 추왕하였으니 파직하고 승무는 권지 윤경립은 본시 이름도 없이 사관의 천망에 올랐으니 삭제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급제 정언씨는 변이 일어난 처음 탑전에서 면대할 때 이미 역적을 도하는 뜻을 두었고 참국할 적에도 사실을 시종 결란시키려는 흔적이 있어 심지어 원고를 족치 자고까지 하여 옥사를 지연시키려 하였으니 원찬하소서. 급제 임국로는 참국할 때 정은신에게 부해하여 역적을 도하는 뜻이 농후하였으니 옥상의 소루함이 또한 이들 때문입니다. 어찌 삭탈 관작에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문에 출송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정은씨는 남해에 유배되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급제 임국로가 역옥에 참국할 때 정원신에게 부해하여 역적을 도하는 뜻이 농후하였으니 당초 국문의 소루함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관장만을 삭탈하여 도화에 발을 붙이도록 할 수는 없으니 문에 출송할 것을
의금부에 이르라. 선주시로 입상권 선조 22년 12월 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헌납 백유함이 아뢰기를 행호군 홍여수는 위인이 음흠한 데다가 시기가 많고 담람 방자하여 전번 수령으로 있을 때 부국이 그지 없었고 형장을 남용하여 백성을 잔해하였는가 하면 흉위가 크게 이르러 도주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시호처럼 보았습니다. 그가 남을 음해하고 화심을 포장한 정상은 실로 조정의 한 적이니 파직하고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입상권 선조 22년 12월 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 박중간이 사직을 청하고 실패에 대해 소를 울렸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역적의 변이 진신 사이에 발생하였으니 이는 과인이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한 소치이다. 만약 경이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흉물을 발로시키는 일이 없었다면 국사가 장차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다. 내가 경의 공훈을 가상하게 여기나 보답할 길이 없으니 벼슬을 사용하지 말라. 진달한 민폐에 대하여는 마땅히 의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시로 입상권 선조 22년 12월 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관상감에서 밤 1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고 하였다. 선조시로 입상권 선조 22년 12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조헌을 전적에 주의하니 전교하기를 경술이 벼슬을 임명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입상권 선조 22년 12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래기를 행호군 홍여수는 봄시 성품이 음흠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쌓여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때 부극만을 일삼아 날마다 그지없는 탐욕을 채우고 형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시호로 보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한 하였으니 그가 남을 해치고 화심을 포장한 정상은 실로 조정의 한 적입니다. 또 사람들이 일컫는 그의 죄주도 탐욕을 채우고 간계를 부리는 데 불과하니 속히 파직하고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홍여순의 사람됨은 내가 보아서 알고 있다. 이미 쓸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찌 이러한 실언으로 인하여 나의 소견을 바꿀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2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좌상에게 전교하였다. 오늘의 국사는 경에게 달려있다고 한 전교에 대하여 내가 그 사실을 다 설명하여 군하에게 알렸으면 한다. 이는 역적의 변이 진신 사이에 발생하였으니 이는 대변 가운데도 큰 불행이다. 지금 원관이 역적과 결교한 사람들을 논란하는 것도 사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요즘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건이 번져 갈 조짐이 있으니 이는 내가 매우 좋아하지 않는 바이다. 역적과 교결한 사람은 그 서찰에 남아있어 정상이 뚜렷하니 아무리 중계를 냈더라도 그에게 무슨 유감이 있으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다만 역적이 조정의 바늘에 끼어 있어 평범하게 서로 만나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사인데 만약 이번 기하를 타서 평소 언론이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적의 무리로 지척한다면 그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재란 악계하고 언론하는 즈음에는 공평 정직해야만 인심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편급하여 예로부터 언론이 중도를 얻지 못하던 경우가 많았다. 혹 조정에 관계하고 과격한 사람이 있어 적변에 대해 분개한 길을 이기지 못하여 과도한 논란이 미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면 어찌 온당한 일이겠는가.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경이 함께 힘써 말려야 할 것이다. 말려도 듣지 않으면 면대에서 바로 아뢰어라. 이것이 경이 오늘날 이리저리 주선해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일이다.
또한 사람을 쓰는 데는 가장 적합한 사람만을 쓸 뿐 딴 사람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국사를 처리할 사람은 오직 경뿐이니 내가 감히 무엇을 경에게 숨기겠는가. 나는 요즘 신경가 크게 상하여 처사가 어긋나고 언어가 전도되니 이 말 또한 옳은지 모르겠다. 경이 잘 참작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해하도록 하라. 좌상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유성룡이 자신의 이름이 백유양의 조사에 나왔다의 소를 올려 스스로를 진술하니 답하였다. 백유양의 조사가 경에게 무슨 관계가 된단 말인가. 경은 그 목처럼 아름다운 선비로 경의 심지를 저 태양에 묻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전번의 전지를 따르도록 하고 조금도 개의치 말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 집이 이 경중이 이조 좌랑으로 쓸 때 역적의 명성이 장차 자자하인데 그는 역적의 무상함을 알고 적극 배격하여 청년한 벼슬에 이르지 못하다가 마침내 논박을 받았으니 그의 선견 지충이 고인에 뒤지지 않는다. 그에게 판서를 추증하고 좋은 시효를 내리어 표창하라 하였는데 뒤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조 참판을 추중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급제 이 발은 역적 정렬임과 서찰로서 서로 통하고 깊이 결탁하여 그 친밀함이 마치 부자 형제와 같아서 적당들의 초사에 재차 나왔으니 원방에 안치할 것을 의금부에 이르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급제 홍종록은 역적 정여립과 서찰로서 서로 통하여 깊은 교의가 저와 같았다. 그런데다가 적당들의 조사에 재차 나왔으니 원방에 참배할 것을 의금부에 이르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며칠 전 주화상 이 사내에게 하교하인데 그 내용은 대강 정여립과 결교한 사람들을 논란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요즘 상황으로 보아 사건이 널리 번질 조짐이 있으니 의론이 과격한 사람은 제지하도록 권유하거나 혹 면대에서 아뢰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지평 황혁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위에서 상신에게 내리신 하교는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이번의 역적은 뜻밖의 한때의 소위 명류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나왔으니 평소부터 그를 깊이 사귀고 추앙하여 그 성세를 도와 이와 같은 변을 빚어낸 자는 왕법으로 따져 의례 해당되는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관들이 소문에 따라 차례로 형을 논하니 사건이 널리 번져갈 우려가 있어 신들도 항상 걱정하여 혹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4, 5년 이래 조정이 순탄하지 않아 수사의 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사우나 인아의 친분까지도 아울러 중상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분격해하되 감히 말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화를 갱신한 처음에 어느 누가 감히 언론의 동의로서 기회를 타서 알력을 일삼아 스스로 소인의 복초를 다시 밝겠습니까? 그 중에 이를테면 타막하고 사람을 해치는 등 너무 무상한 자는 주의에 따라 논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사유를 갖추어 진달할 것을 대사한 최황에게 통문하였는데 최황의 답하는 말은 불선하여 제류를 마치 낭리처럼 대우하였습니다. 신은 본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최황의 뜻이 사지에 부합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감히 이처럼 순탄치 못한 말을 함부로 하는가.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반드시 사건이 야기될 것이다. 사퇴하지 말라. 하니 물러가서 여론을 기다렸다. 최항밀, 장영, 윤섬, 심희수, 지평, 신잡 등도 비혐하여 물러갔다. 황혁이 홍여순을 논박하려 했으나 최항이 응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집이 성령이 아뢰기를 최황 이하 황혁에게 출삭케 하소서 하니 황혁은 채차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백관을 거느리고 와서 존호를 올리기를 계청하였다. 이는 종계의 악명이 벗겨지고 대명회전이 반사되었기 때문인데 상이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최황이 황혁의 채차를 미안하게 여기고 재차 피험하여 사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황혁의 말은 두어 줄에 불과하나 그 마음은 이미 드러났다. 내가 어찌 채차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이 대간을 대우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만약 부정한 자가 그 사이에 끼었다면 역시 조처하여 조정에 사건이 야기되는 배단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2일 올리오 첫 번째 기사 나간에 거처하는 교생 성 홍복의 집에 문서를 수색해 냈는데 역적 정여립과 상통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잡아들여 신문하여 승복을 받은 뒤에 사형에 처하였다. 그의 조사에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이 관련되어 모두 장사하였고 이급 또한 장사하였다. 또 선홍복의 조사에 이진길, 이유덕수의 집에서 참서를 입수했다고 하자 그를 잡아들여 공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그때 정철 등이 자기들과 친한 근부 도우사를 시켜 거짓으로 선홍복의 가설을 만들어 선홍복에게 은밀히 전하면서 만약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을 끌어넣으면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하고 큰 버선을 만들어 통을 넓게 하여 밖으로 제치게 하고 그 말을 버선 안쪽에 써두었다가 그가 결박되는 때 거기에 쓰인 대로 잊지 않고 진술하게 하였다. 선홍복이 그 말을 믿고 낱낱이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자백이 끝난 뒤에 즉시 끌어내 사형에 처하려 하니 선홍복이 크게 부르짖기를 가서와 버선 안의 글에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을 끌어대면 살려 주겠다고 하고 어찌 도리어 죽이려 하느냐 하였으니 정철 등이 사주하여 사륙한 것이 이처럼 심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정의를 수렴하여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였다. 백유양만이 불가하다 하고 비염하여 사직을 청하니 채직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유생 정암수 등이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성대에 나서 함께 성화를 받아오다가 뜻밖의 역적이 이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서로 마음이 아프고 뼈가 깎이는 듯합니다. 선견의 지혜로 청토하는 소장을 미리 올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흉도로 하여금 몰래 결탁하고 널리 만연하게 하여 오는 날에 변을 야기시키게 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천지와 묘사의 무구를 힘입어 괴수가 복주되고 많은 도당이 체포되었는데 아직도 대간이 지기에 있고 강호가 법망에서 벗어나 인심이 의구하고 사슬이 자행되는 실정입니다. 신등이 변을 들은 처음부터 이를 속히 진달하고 싶었으나 감히 본분을 넘어 번거로이 말할 수 없어 조정의 자리만을 기다린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소충되지 못하여 정난을 기약할 수 없고 그 후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등은 모든 서적을 두루 살펴보아 안위의 기밀을 약간 짐작하는 터인데
어찌 끝내 본분에 어긋난다는 경계만으로 입을 다음으로 우리 임금께서 선비를 양육하신 언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천성은 본시 선한 것이므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입니다. 성인이 만민을 감복시키고 윤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딴 도리가 없고 다만 호의 발음을 밝히고 추향의 방향을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심을 상실치 않도록 한 뒤에야 윤기가 섰고 국맥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세도가 쇠미하고 윤기가 해이해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언행이 바르지 않아도 세상이 미워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위에서 노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퇴폐되어 난신적자가 뒤를 이어 일어나니 이런데도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요행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근심거리는 인심이 바르지 못하고 사슬이 정식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간인이 국권과 요직을 절취한 뒤로 충현을 마구 밀어뜨리고 사당을 널리 확장하여 그 목에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퇴를 현부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을 이롭게 하고 지기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과 행동이 도척이나 장교와 같아도 그러다가 응원을 삼을 뿐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비록 온 조정이 모욕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적괴를 존경하여 성세로서 서로 의지하는 것을 보면 역당이라 해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종 역적을 두어하고 조정을 방자히 저버리면서 혹은 지극히 음이 기회를 노리기를 마치 수척한 돼지가 날뛰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음이겠습니까? 신들이 듣고 보았던 바를 주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내는 본시 음흉한 자질로 부시의 태도를 외식하여 상상을 석여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역적과의 상면이 비록 드문 편이나 그 간담이 서로 맞아 교의가 깊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아온 터이니 어찌 엄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적신의 집에서 문서를 수색해 낼 때 익산 군수 김영남은 이 사내 등의 수필을 남몰래 찾아내어 소각시킨 뒤에 이 사내에게 편지를 보내 걱정하지 말라 하였고 이 발은 자신이 여립과 심교하였다 하여 권하에 대제하려고 멀리 사내에게 문의하니 사내는 경솔히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미 역적과 더불어 순치가 되었고 반영이 이미 드러난 뒤에도 대제하려 하지 않았으니 다시 무엇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더욱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변이 보고된 처음에 이 사내와 정은신 등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고 다만 화가 사당에 미칠까 염려하여 보족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해서의 이의 제자가 많은데 감사는 식견이 없고 수령 중에 서인이 많다. 반드시 무고하고 얽어매어 조종의 진신들을 모함하려는 계략을 만날 것이니 공등은 이를 잘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무부는 천안관원이라 군명의 지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만 권신의 지휘만을 믿고 전주에 도착하던 날에 여립의 소재를 자주 물으면서 종을 울리고 군사를 뽑아 역적의 분의 옆 옛집부터 수색한 뒤에야 거주하는 촌사를 포위함으로써 그가 도피할 수 있게 하여 끝내 도하까지 압송하여 나라의 전형을 보이지 못하였으니 어찌 통탄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국문할 적에도 서로 두어하고 엄폐하기를 정은신처럼 하고 홀로 그 죄를 벗어나 구차히 그 지위를 보존하였습니다. 성상은 호선 오악을 쉬 헤아릴 수 없으나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니 혹 왕법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아직 옛적에 간인들이 불교를 무고한 자가 있었지만 이는 다 임금이 어리어 호남했던 시대를 이용하고 황간 궁첩들의 세력을 힘입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상이 임하시어 궁금이 엄숙하여 어디에 빌부터 무함할 길이 없고 한준, 박순간 등 역시 시배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니 그들이 유감을 품고 화를 좋아하여 조종의 진신을 일망타진하려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형감 나사침은 그 아들 덕명 덕준 등이 평소 여립과 교분이 매우 기뻤다 하여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아들을 구출하면서 무고한 사례가 어느 세대인들 없었겠는가 하였으니 그 소행은 정언신과 똑같아 신등이 동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덕준 형제가 한성씨를 보러 갔다가 여립을 찾아보자 여립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어찌 쇠미한 세대의 시험을 보려 하는가. 앞으로 몇 해만 지난 반드시 태평성대를 보게 될 터이니 그대들은 아직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덕중이 과장에서 남의 손을 빌어 응시한 이로 주의를 받게 되자 덕윤이 분개하면서 장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다가 이같이 환을 당했다 하였는데 지금 그 아비의 말이 또 그러하니 그들이 역적의 교우가 되었으면 너무나 뚜렷하여 엄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등이 역적의 사건에 대해 소를 울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덕윤이 자기 부자에 관한 말이 소에 언급될까 염려하여 그 아우 덕헌 등을 많은 선비가 모인 공석에 보내 난동을 부리고 욕을 마구하여 진소를 저지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조정에 있는 여당을 믿지 않는다면 그 패역이 어찌 여기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또한 정인홍은 정여립과의 정의가 매우 돈독하여 마치 한몸과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인홍으로 하여금 여립의 여당을 보호하여 지방의 일원을 수습해서 후일의 시비를 혼동시킬 목적으로 감히 전주 제독에 주의하자. 전형을 맡은 자가 여립을 위한 일은 적극 힘을 다하였으니 그 계략이 어찌 교묘하지 않습니까? 신도는 이 고장에서 생장하여 여립의 평소 심술과 처사를 듣고 보온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비록 그 영문은 알지 못하였으나 탄폭을 일삼고 이익을 좋아하는 등 궁흉, 극악한 양상에 대해 말하자면 입이 더러워지고 보자면 눈이 욕되므로 선비로서 약간의 식견만 가졌다면 아무리 향리의 친구였어도 모두 여지없이 남으라고 미워하여 왔습니다. 여립도 고장에서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는 산을 유람한다 핑계하고 많은 요성 이류들을 거느리고 해서 영남 등을 횡행하며 몰래 무례배들과 결탁했을 뿐 아니라 소위 그를 이른다는 자들과도 수없이 친교를 맺었습니다. 지금 그의 사우들이 다 영모에 참여했다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종 동아리 지어 그의 흉추를 엄호하다가 결국 호선 오악하는 본심까지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가까운 시일에 역적의 무리로 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역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야 교우에 신중하지 못하였던 것을 스스로 뉘우치는 자는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전나라의 친절을 숨기고 일체 삼중하지 않았다 하여 저 한효순 이정립처럼 사실을 속이고 교묘하게 모면하려 한다면 그 심술의 소재는 끝내 의심스럽습니다. 전형감 정계청은 오랫동안 여립과 교우가 친밀하여 온갖 사슬에 서로 호응한 자입니다. 여립은 일찍이 말하기를 남자는 양에 속하여 여자와 같지 않으니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소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초의 일시적인 말이고 성현의 통로는 아니다 하였고 정계청은 일찍이 배절의서를 만들어 후배나 제자들을 현혹시키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패단이 반드시 간귀를 야기시켜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성인이 춘추와 강목을 젖술할 때 저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는데 지금 그 정계청은 그를 이룬 데 힘써 유민 출신으로 사대부의 서열에 참여한 뒤에는 감히 터무니없는 말을 마구 만들어 스스로 영난의 길에 빠졌으니 군친을 망각하고 버리는 마음이 뚜렷합니다. 진주의 유종지도 여립과 이 상종이 각별하여 산중에서 서로 화합할 때 그의 제자 양형만이 그 뜻을 알아서 편지를 전달하여 보고 난 뒤에 즉시 소각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왕복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난번에 이들 몇 사람이 한 고리 선비를 창설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차 망하는 나라에 응시해서 무엇하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이었지 신자로서 차마 할 말이겠습니까? 고인이 과거에만 치중하면 구도하려는 의지를 빼앗긴다고 경계하였지만 군중을 창설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 종지의 의료는 과연 무슨 속셈입니까? 국가는 큰 기구이고 모욕은 큰 악입니다. 큰 악으로 큰 기구를 엿보는 것은 일족일석의 일이 아닙니다. 역적 요립은 온 서책을 관통하여 자기의 성패를 헤아린 자입니다. 어찌 감히 있는 풍계 낮은 벼슬아치로서 하찮은 도당들만을 얽어매어 나라를 도모하려는 계책을 세웠겠습니까? 혹은 농락 또는 업무로서 형세를 배치하여 그 전략이 매우 치밀하였고 또 일대의 인심이 모두 정상을 상실하여 사슬이 널리 세상에 횡행하도록 만든 뒤에야 그 흉계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월을 지연시켜 왔었습니다. 내부에는 정은신이 있어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고 많은 무사들과 결탁하는 한편 정은지, 권극내, 정극지 등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요로를 차지하여 상호 주선하였으며 안으로는 쓸데없는 역사를 일으켜 사슴시의 재화를 소비하고 밖으로는 수송형 곡식을 풀어 사살의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 북호가 변방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일삼는데 그들에게 땅을 떼주는 문건을 마음대로 만들어 주었고 이 일이 명을 받아 변방으로 나가는데 사사야라의 검을 끌어 주었으니 이미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녹돈을 사치하여 한 지방에 해를 끼쳤고 추세를 거행하여 제도의 원성을 일으켰으니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동요시키는 바가 일체 오피가 회남 왕을 위한 계책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지목해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번에 조헌이 이를 사전에 간파하고 충성을 다해 극언하자 3사가 일동시에 일어나 군부를 협제하여 마침내 먼 지역에 참배시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계략을 삼았습니다. 요립의 영모가 누설되어 선정관을 파견하였을 때 천위가 가까운 자리에서 입을 비죽거리며 비웃기도 하고 추국하여 안음할 때 사당에 관련된 말이 나오자 급히 그 사람의 입을 쳐서 모진매로 즉설하였으나 이를 감히 핵실하는 자가 없었으니 전하의 신하 중에 거기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고인의 말에 양민으로서 도적을 감싸주는 자도 역시 도적이다 하였는데 신등도 신하로서 역당을 두어하는 자는 다 역당으로 간주합니다. 또 군부를 속이는 자는 을에 해당하는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번에 권극례는 정은신이 젊었을 때 장남 죄를 범한 사실을 환히 알고도 회개에 철저히 하라는 명을 즉석에서 어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죄를 밝혀 교정하지 못하여 식견이 있는 이가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은신이 감히 자신을 철저히 속였는데 공론이 약간 일어나려다가 그만 중지되고 왕법을 의당거행하여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으니 군부를 기만한 죄를 징계하지 않고 기강을 진작시키지 못하면 장차 국가를 다스릴 방법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정은신의 관작이 삭탈제자 무사들이 듣고 저마다 한숨을 짓고 개탄하며 의뢰할 곳이라도 이런 듯 하였는데 부도한 정은신이 그처럼 무사들의 인심을 얻었다면 어찌 큰 후환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요즘 변방의 수비가 더욱 우려되고 있는데 이들이 마구 날뛰어 문관을 제압하고 위세를 더 날리려는 실정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은신의 조아로 남북에서 기염을 부리던 자입니다. 처음 호번에 있으면서 외람되의 편비의 보강을 청하였는데 이번에 변을 듣고 항상 스스로 불안해하니 이 일의 속셈을 누가 알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복입니다. 왕망이 거짓으로 겸공한 채 하고 조조가 을에 천자를 앞세웠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속았는데 이는 혹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립은
처음에는 비록 교회를 잃는 선비로 알려졌으나 뒤에 온갖 악행이 다 갖추어지자 성주만이 그를 배척하였고 여러 신하들은 그와 한 당파가 되어 정직한 사람이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밀어뜨리고 무함하여 그의 의사에 부회하였습니다. 영모가 이미 탄로되어 국세가 더욱 위태롭게 되어서는 사사를 서로 은폐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오늘날과 같은 인심은 오래전부터 점차 길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당파를 마음대로 한 뒤로부터는 당파만 알고 군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민년에 3사가 몇 사람의 현인들을 공격하여 오래도록 윤호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대신이 지금 상께서 걱정이 심하여 언짢아 하시는 기색이 있으니 우선은 논계를 중지하는 것이었단가 하자 홍 여순이 지금 같은 시기에 사직이 소중하다 하므로 동료들이 고개를 떨고 손을 흔들었고 중회가 모두 이를 갈미어 속을 썩었으나 홍 여순은 묵은 부도한 죄를 한 사람도 탄핵 토벌 청하는 자가 없었으니 군신의 의리가 거의 없어졌던 것입니다. 시역의 제거는 사람마다 분노해 하는 바인데 요즘 호남의 하인이 상전을 살해하여 그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감사 유영립, 추관, 김우갱 등이 뇌물을 받고 석방해 주었으니 이는 관직이 있는 자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강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조정의 청탁은 시대의 승강에 관계되는데 요즘에 이양원, 윤의중, 윤다견의 무리가 높은 직에 있으며 날마다 이익을 추구하고 악행만을 좋아하여 청탁이 끊이지 않으니 이는 주중에 있는 자가 그지없는 욕심을 부려 염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라에 별난이 있어도 항상 사당만을 생각하여 충의를 항쟁하는 선비가 있으면 기의 논척하게 합니다. 계민년의 진소에 하는 계민년의 진소는 딴 사람이 사주를 받았다 하고 정해낸의 봉장은 난민으로 지목하였다가 다행히 성상의 보호를 입어 군흉들의 참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배의 자제들이 학궁에 마구 모여 분간과 실없는 논의로 한 세상을 어지럽히고 허풍과 공갈로 서로 을러대어 정기를 좌절시키므로 수년 사이에 장차 말을 조심하여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직언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서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성주께서 배양하신 항맥이 아직도 심후하기 때문에 양천회, 백유함 등이 이어서 증언을 올려 모두 간압되었고 직언으로 찬적되었던 자들도 방면되었으며 간영을 통찰하고 중연을 불러들여 직언을 구하시는 교제의 뜻이 간절하기 때문에 사계가 다시 진작되고 국세가 점차 신장되어 온 나라가 함께 유신을 갈망하니 어찌 전하께서 성찰하고 건면하여 앞으로 큰 사업을 이룩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전번에 국사를 그렇죠. 나라를 팔려다가 기밀이 탄로난 자의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전하께서도 그 정상을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응남은 남몰래 모의를 주관하면서 외부로는 모르는 채 겸손을 가장하고 내부로는 시기가 심하여 현인을 해치고 당파를 만드는 등 그 죄가 가장 무거운데 상상께서 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은 매우 미약하고 쌓인 음은 해소시키기 어려우니 전하께서 금리의 경계에 밟지 못하시면 뒤에 반드시 박상의 환이 있을 것입니다. 유성룡은 소위 사류로 일신의 큰 명망을 차지하고 시론을 주관하면서 남의 말을 교묘히 피합니다. 이전의 일은 추구할 필요가 없으나 요즘 국사가 날로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고도 사당을 배치하시킬 뿐 충연을 끌어들여 지난번의 과오를 고치는 계책으로 삼겠다는 한마디 말도 없으며 도리어 우성전이 이 산에 김응남 등의 기세를 꺾으려 한다 하여 옛친구를 배반하고 새 붕당에 구합하며 매번 역적을 위하여 부회와 찬양으로 온갖 정태를 써서 그를 끌어들여 우익을 삼으려고 천일을
탐지하고 병관에 주의하여 낙점까지 받았으니 그때 마침 조헌의 소관로와 취임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 병정을 차지하여 흉무를 재촉하였다면 당당한 국가에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혈전에 임한 군사들이야 어찌 조그만 손해뿐이겠습니까? 유성룡은 진실로 영무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만약 반성해본다면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역적과의 심계가 가장 친밀한 자들로는 송은씨는 역적에게 심중을 숨기지 않았고 윤기씨는 앞장서서 아첨을 부렸고 남언경은 선물에 찬양까지 곁들였고 이 언길은 목재를 수송해다가 집을 지어주었고 조대중은 역적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김홍민은 반드시 이 징글의 집에서 유숙하였고 이 홍로는 여림의 적삼을 자랑 삼아 입었었습니다. 이상은 다 역적의 집에 드나들면서 사일을 선동한 자들로 시골 사람들의 사김에 비할 바가 아니고 이 순인 유몽정의 무리는 하찮아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신등이 다같이 알고 있는 사실로 평소 침뱉고 비루하게 여겨온 바인데 전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강 오상은 천지의 상경이고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그 조목은 다르나 그 이치는 한 가지이므로 행실이 불효한 자는 임금을 범하게 되고 사김이 불신한 자는 반드시 불충하게 됩니다. 지금 여립에게 불충한 행실이 있었는데도 권세를 탐하여 흉사를 일삼는 무리와 이익을 함께하는 붕당이 되어 상호 결탁하여 오늘날의 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데는 반드시 소행이 선악과 교유의 헌부부터 먼저 살펴서 진퇴시킨 뒤에야 어진이가 서로 끌어들이는 길함이 있고 당파를 만들거나 권세를 농단하는 자들이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대체로 상벌은 천하의 공동의 것으로 임금도 사정을 둘 수 없습니다. 선유의 말에 요순을 임금으로 삼고 고요를 신하로 삼더라도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오늘날의 상벌은 과연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급박하면 원기를 손상하고 너무 느리면 기율을 방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애틋한 마음을 두터이 하시고 또 적절한 형을 사용하시어 죄 없는 자가 횡에게 걸리는 억울함이 없게 하고 죄 있는 자가 요행이 벗어나는 길이 없게 하신다면 백성들이 서로 권계를 할 줄을 알아서 나라가 거의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지도를 내는 근원이니 임금의 마음이 한번 정하여지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사당을 만들어 공론을 폐지하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혈류가 중심을 가져 국가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니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일이 상반되어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전하께서 사정의 소재를 잘 아시면서 저들의 무리를 모조리 버리지 못하여 그 당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주세가 날로 고립되었으니 아무리 이를 전환시키려 하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시세에 있는 곳을 그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본심을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않으니 전하께서 이 까닭을 소급해서 생각하신다면 어찌 스스로 반성하여 깊이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전나를 잊지 않는 것은 후일의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나라 원부 초기에 비록 진관, 추호 등 제현을 기용하였으나 간인을 물리치지를 멀리하지 않아 훈유를 한 그릇에 두었다가 마침내 군자는 날로 물러가고 소인은 한꺼번에 진출하여 정강시대의 화를 빚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현자를 기용하고 여러 간인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덕을 지킴이 확고하지 않아 참소가 혹 편승한다면 전하의 오늘날 마음이 시종 한결같기를 보장하기 어려울까 합니다. 탕난이 지난 뒤에 패정이 날로 불어나고 기근을 겪은 뒤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속출하여 변방에는 근심이 많고 국내는 도적이 발생하며 수령이 탐전하여 부역이 번증합니다. 오늘날의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진실로 많으나 본이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말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의 진달이 거기까지 언급할 겨를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호오의 근본부터 먼저 바로 쉬고 진퇴시키는 즈음을 자세히 살펴 상불의 적당함을 얻고 시비에 알리게 없으며 난관을 징계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백성을 기르고 어진 이를 부르며 충신 효자를 장려하여 세교를 펴고 은밀한 제지와 증거를 찾아 조정에 배치하고 학교의 행정을 증수하고 도학의 선비를 흥기시키소서. 그리고 날로 유신을 접촉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우를 자문하여 백성을 보존하는 도우와 변방을 편안케 하는 계책을 내외와 함께 닦고 상하가 태만함이 없으며 어진이를 임용하는 데 의심치 아니하여 능히 군사의 임무를 다하고 근본을 견고하게 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 사설이 종식되어 인심이 바로워지며 삼강이 확립되어 대법이 전개되도록 하신다면 많은 난관이 도리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오늘날에 들어맞아 아마도 천명이 만세도록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종사의 큰 다행일까 합니다 하였다. 이 소를 올리자 상이 즉시 이산의 유성룡을 인견하여 위유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진사 정암수 박천정 박대붕 임윤성 김성서 양산룡 이경남 김응회 유사경 이유영 등이 국가의 역변을 이용하여 감히 무함하는 술책을 써서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하고 사휴의 소를 올려 현상 명경을 모조리 지척하여 온 나라가 텅 빈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니 그 속셈을 따져보면 장차 어찌하려는 것인가. 그 흉참한 양상이 더욱 회개하다. 이는 반드시 간인이 사주를 받은 것이니 단연 의심이 없고 잡아들여 추국하고 율에 따라 죄를 적용하라 하였다. 뭔가 유승룡을 믿었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이 피엄하여 계사를 올리니 답하기를 이는 간인의 사주로 가만히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온 조정을 소탕해버리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반드시 그 간인을 잡아내려고 한다. 다만 그 말들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미 면류하였는데도 이같이 소를 올린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동은 개의치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또 대조하여 계사를 올린다 하였다. 간인이 나라의 역변을 편승하여 나를 마치 어린애처럼 보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리려 하니 내가 통분함을 금할 길이 없어 잠자리가 편안치 못하다. 사주한 간인을 잡아낸 뒤에야 안심하겠으니 경등은 대조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이때 관유 약간 명이 소를 올려 정암수 등을 구출하였다. 정철이 패한 뒤에 소두 이홍주가 사관에게서 정거를 받았는데 영란 후에 정거의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응시 합격하였으므로 사론이 분개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이때 심회수가 정철의 문객으로 정철의 집에 출입하였다가 정암수의 무함하는 소가 정철의 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보았는데 정철이 패한 뒤에 심희수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정암수의 소가 정철에게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헌이 방면되어 돌아오는 도중에 소를 올렸고 홍남의 유생 양산도 김광운 등도 소를 올렸는데 대개 당시의 제신들을 지척한 것들이었다. 전교하기를 인심의 패역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소장을 내가 아직 다 보지 못하였지만 어찌 이를 따질 나이가 있겠는가. 다만 좋으신들이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들 몇 사람이 소를 올려 좋으신들을 다 지척하고 우상정철 이하 몇 사람만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지건이라 하여 도리어 그 정상을 환히 드러냈으니 웃을 일이다. 조는 하나의 간기이다.
아직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조종을 경멸하여 더욱 끄리낌 없이 날뛰니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10,000명을 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정교하기를 조언은 간기로 그 마음이 몹시 흉참한데도 아직까지도 현육을 모면한 것이 다행이다. 문제가 언로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대사가 있었기에 특명으로 방면하지만 이 같은 사람을 상의에 물어보지도 않고 급급히 사용하여 인심을 현혹시키려 했으니 극히 잘못이다. 그날 출사했던 당상을 채차하고 낭청을 추구하라였다. 당상은 판서 홍성민이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덕지로서 예조 판세 유성룡을 예조 판세 권극례를 임명하였다. 맨 먼저 영무를 고발한 재령 군수 박중관을 형조 참판으로, 전 안악 군수 이축을 공조 참판으로, 신천 군수 한응인을 호주 참의로 삼고 밀고인 학사 이수 강은기를 당상으로 승진시키고 보인 조구를 정직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산호, 송익필, 한필 형제가 조정에 대한 원망이 쌓였으니 마침내 반드시 이를 내고야 말 것이다. 간귀 조헌의 진소가 모두 그의 사주였다 하니 극히 통분할 일이다. 더욱이 노복으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해 숨어서 그 죄가 강상에 관계되니 더욱 해괴하다. 체포, 추고할 것으로 형조에게서 승전을 받들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가 장차 비게 되었다. 이는 정탁이 명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데 후임으로 권징이 아니면 불가하다. 함경감사에 대하여는 당상 중에서 의논하여 추천하라 하였다. 이유인, 이혜수, 이성중, 조인후가 추천되어 이유인에게 낙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종계가 개정된 일로 존호 올리기를 재차 개청하니 다시 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8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지평 신잡이 아래기를 금년 4월에 전 제독관 조헌이 연이어 봉장을 올려 모든 경상에 내리 비난하는데 못하는 말이 없으므로 같은 날 17일에 양사가 합계로 찬배를 주청하였습니다. 신은 23일에 본직에 임명되었으므로 처음 반론할 적에는 비록 동참하지 못하였으나 그 뒤로는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전라도 유생 정암수 등의 소는 조헌은 선견 지명이 있는데 그때 3사가 군부를 위협하여 먼 지역에 찬배시켰다고 했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와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어찌 언관의 자리에 이토록 앉아 있겠습니까? 파책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12월 18일 신녀 두 번째 기사 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존호 올리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여러 관료에게 통고하고 속히 물러가게 한다면 내가 대신들에게 받은 은혜가 막대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8일 신녀 세 번째 기사 사간 오억령이 아뢰기를 삼가 호남의 소를 보건대 그 중에 조헌을 창출한 일에 대해 논하였는데 삼사를 극도로 비난하기를 군부를 위협하여 사람의 입을 막았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신도 그때 사헌부에 있어 역시 그 의논에 참여했으니 단 하루도 언관의 자리에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벼슬을 채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장원이 존호를 올리는 일에 대해 속기 공론에 따르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따라야 할 일이라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8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신잡이 혐의를 내세워 물러났지만 당초에 조헌을 논박한 데에는 그만한 소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만약 초야의 허황된 말을 따라서 언관을 경솔히 채직시킨다면 소유를 야기시킬 단서가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니 신잡에게 출사를 명하소서. 영남유생의 소는 괴괴 한 말이 많으니 터무니없는 것을 날조해낸 사실을 환히 알고는 어느 누가 깊이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성상께서 기어이 주궁하려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지를 내려 직언을 구하는 현실에서 진실로 채택할 만한 일이라면 이당 간합해야 할 것이고, 비록 그 말이 너무 광망하더라도 원만히 용납해 주는 것이 왕정의 사체입니다. 만약 사류가 일시에 국문을 받는다면 역시 언로에 관계됨이 크니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8일 신묘 6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사간 오억령이 혐의를 내세워 물러났지만 조헌의 앞뒤의 소가 황잡하여 도리에 맞지 않았으므로 삼사가 찬출로 논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유생의 과격하고 중도에서 벗어난 의논으로 언관을 경솔히 재직시킬 수 없으니 오억령에게 출사를 명하고 정암수 등은 구원하시는 교지를 인연하여 광망한 말을 할 수 없이 진술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날조하여 경상들을 비난하였으니 과연 성상의 권하시는 본의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의논은 이것이 아닙니다. 초야의 사료를 의금부에 잡아들여 국문한다면 원근의 풍문에만 회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패단이니 이로부터 시작될까 걱정이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출사 문제는 아랜대로 하고 정암수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8일 신묘 7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로 존호를 올리는 일을 입게하고 감찰 전원도 존호 올리는 일로서 입게하니 답하기를 따를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8일 신묘 8번째 기사. 공조 참판 이축이 서로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마음을 편안히 갖고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9일 MZN 첫번째 기사.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따를 일이라면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9일 MZN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유성룡의 사직을 청하는 소를 입게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제차 사직을 청하니 답하기를 경의 계사대로 스스로 노력한다면 어디를 간들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9일 임진 세번째 기사. 대신 이하가 제차 존호 올리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해야 할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마는 끝내할 수 없다. 소란스럽기만 하니 극히 미안할 뿐이니 속히 중지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9일 임진 네번째 기사. 양사와 옥당이 존호를 올리는 일로서 입게하니 답하기를 해야 할 일이라면 어찌 감히 중론을 강력히 어기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9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유홍, 황정우, 윤근수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경허의 덕을 지키시려 하는데 신들이 어찌 감히 모토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 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지나치다. 다만 임금의 경우는 경들과 달라서 지위가 높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존호를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백세 이후에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니 지금 망령대의 존호를 자칭하여 과시하고 조정의 공로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없다. 이는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니 각기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9일 임진 여섯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호남 유생 정암수 등은 허황된 무리로서
모든 경상을 비난하였으니 응당 국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색이 사료인데 일시에 의금부에 나와 국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소문만 해결할 뿐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시는 덕에도 혐의가 있을 것이니 속히 그 성명을 거두소서.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9일 MZ 7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암수 등의 소가 터무니없는 것을 날조해 냈기 때문에 잡아들여 그 사실을 공문하는 것은 전하의 뜻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선비가 발언한 일로 주의를 얻는다는 것은 자칫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속히 그 성명을 거두소서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공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헌문관이 처자를 올리어 조노 올리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옥당은 나와 더불어 학문을 강론한 지가 지금까지 몇 해인데도 아직도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지금 이 일은 조정의 지비를 받으러 거행하였을 뿐 나에게는 애당초 조그만 공로도 놓을 수 없는 것인데 공연이 지나친 말들을 제기하여 마치 나에게 진정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천지를 저버린 후세에 조소를 끼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설사 나에게 조그만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할 수 없다. 3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고조, 광무와 우리 고왕들은 중국을 다시 정화시켜 그 공로가 비할 데 없었는데 조노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오직 당 덕종의 무리가 감히 그러하다가 그 뒤 망하게 되자 도리어 조노를 삭제하기에 겨를이 없었으므로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비웃고 있다. 내가 비록 어제지 못하거나 서사를 약간 짐작하는 터인데 어찌 감히 군나의 청에 못 이겨 나의 본심을 저버리겠는가. 옥당의 모든 선비들은 마땅히 나의 뜻을 체득하고 조정을 창설하여 속히 중지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유홍, 항정욱, 윤근스 등이 제차 아뢰니 답하기를 만약 해야 할 일이라면 어찌 감히 군정을 강력히 어기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신이 백간을 거느리고 조노를 올리기를 청하였다.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양사의 차자를 입게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처럼 온 조정에 간청하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군정을 강력히 어기고 신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겠는가. 각기 마음을 안정시켜 농계를 증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원부가 정암수 등의 나국 문제를 아뢰고 그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도목정사가 있었다. 부작 이 성중을 이조천판으로 삼았는데 이는 대신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이해수 신단 박응복이 추천되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일본국에서 공작 한 상을 보내왔는데 상이 객사가 돌아간 뒤 제주에 놓아주도록 하자. 이해조가 아뢰기를 제주까지 수송하자면 폐해가 있으니 남양의 절도 중에 수목이 울창한 곳에 놓아주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대신이 백간을 거느리고 조노 올리는 일에 대해 제차 아뢰니 답하기를 나에게 본시 심질이 있었는데 요즘 정신이 혼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허리의 둘레가 점차 줄고 있는데 대신들은 어찌 가엾이 여길 줄 모르는가. 만약 해야 할 일을 하여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어찌 감히 그대로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호남에서 서로를 올린 선비 정암수 등에 대하여는 나국하라는 명을 거두시고 전이 현감 차운노는 사람됨이 경망하여 처사가 어려우니 채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연호할 수 없다. 다만 차운노의 문제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가보 5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홍천 현감 안응리는 사람됨이 역렬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범람한 처사가 많으니 바직하고 고산리 첨사 권홍은 작품이 역렬하고 내력이 몹시 얕은데 범난되게 당상직의 중한 가자를 제수하여 여론이 모두 회개하게 여기니 개정하고 정암수 등에 대하여는 나국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암수 등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고 바직 문제는 아랜대로 하라. 다만 권홍에 대하여는 본도 감사나 병사가 어찌 자세히 알지 못하여 계문하였겠는가. 이는 풍문으로 다 믿을 수 없으니 감사의 계문을 믿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1년 12월 21일 경호 6번째 기사 옥당이 차사로 존어로 올리기를 청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만약 해야 할 일이라면 어찌 감히 나의 소견만을 고집하여 군정을 쳐버리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얼미 첫번째 기사 대신 백관을 거느리고 존호 올리기를 청하였다. 세 번째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를 올려 존호 올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얼미 세 번째 기사 사원부와 사관원이 정암수 등에 대해 나국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그들의 허황되고 거짓된 말은 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여러 명형까지 헐떠듬을 당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3일 병신 첫번째 기사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해무리가 졌으며 사시에 지진이 있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6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이 사신 정탁과 권 극지 등에게 사은표를 손수 전하고 출발시켰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6일 기해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주는 조종의 어향이니 전주에 있는 정여립의 조부 이상의 분묘를 그곳 본관은 낱낱이 파내어 그 조긴으로 하여금 이장하도록 하고 또 그의 멀고 가까운 종류들도 모두 전주에서 내쫓아 딴 고을에 살도록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대사관 이증을 부재학으로 병조 참판 이재민을 대사관으로 박응복을 특지에 의해 병조 참판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일 경자 두번째 기사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존호 올리는 이로서 제차 아뢰니 답하기를 나의 뜻을 전으로 누누이 말하였는데 한창 추운 계절에 백관이 뜰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으니 상하의 사체가 손상돼 내 마음의 민망스러움을 표현하기 어렵다. 경들이 만약 이를 꼭 실천에 옮기려 한다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쇠로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만년을 기다려 실현시켰으면 한다. 이는 참으로 진정으로 나온 말이니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우선은 나의 말을 따르라. 그만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일 경자 세번째 기사 대신이 세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지금은 절대 할 수 없고 이미 조종의 청은 도로 주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일 경자 네번째 기사 관악유생이 상소하였는데 대체로 정암수 등을 나국하라는 명을 거두라는 내용이었다.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20년 동안 보위에 있으면서 유생을 대우하는데 일찍이 한 번도 악설을 가한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의금부에 나국하여 칼이나 차고 따위로
육욕을 주며 유생들을 옥리와 상대시키는 일이 어찌 나의 본의이겠는가. 거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야. 수를 보건대 참으로 가상스럽다. 마땅히 너희의 청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일 경자 5번째 기사 사부와 사관은 이 정암수 등의 나국에 대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8일 신축 첫번째 기사 삼공이 백간을 거느리고 조노를 올리기를 청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9일 예민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박충관, 이축, 항은인, 민인백, 이수, 강은기를 공신으로 삼고 대신과 상의하여 유공한 사람을 참작 놓군 하되 대신 이하 추관까지 아울러 놓군 하라 하였다. 뒤에 대간의 계층으로 추관 이하는 놓군 하지 않게 하였다가 다시 박충관 등의 계층으로 추관 및 문사, 낭천까지 아울러 놓군 하였다.